추미애만의 강점, 강한 추진력. 추자하고 맞추신 거예요? 네. 한발 늦은 뉴스의 양파링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발언하신 부분 중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왜 국회의장에 도전을 했었고 또 왜 법사위원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기에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첫 시작은 추미애 의원의 양력이었습니다. 추미애님은 82년에 사시 합격 네. 하셨고 와 어렸습니다. 82년. 95년 김대중 총재의 발탁으로 정계 입문하셨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현 법사위원장,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인가 하십니까?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장 도전하셨다가 미끄러지셨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코스를 선택하셨구나.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의 길, 국회의장의 길.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나눠진다고들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하신 다음에 국회의장 하시나 보다 했는데 경기도지사를 왜 선택하셨는지. 저는 입법을 통해서 큰 틀,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제는 그 현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대권의 발판으로 생각하여 당선되더라도 행정에 소홀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추미애 의원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실천했던 아주 중요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요. 또 성과로 결과로 증명을 해온 사람이고요. 또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위기에 안 흔들리는 건 제가 잘 알죠. 법무부 장관도 역시 개혁하려고 나섰지만 마지막에 제가 먼저 물러나라라는 어쩔 수가 없듯이 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결단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저는 독배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왜 시대 과제니까 국민이 원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또 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갔고 그래서 저는 제 책임을 다 할 때까지 제가 드린 약속을 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성과로 증명해온 삶을 살아왔어요.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중수청 공소청법을 다 완결 지은 현 상황이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경기도에 대해서 헛공약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약 펼쳐진 전개된 약속들을 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해낸 것이죠.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 앞서 전임자들도 기본소득이 됐든 교통망이 됐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잘 펼쳐놓고 세세하고 촘촘하게 성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일은 저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다음을 그려놓고 이걸 네. 발판으로 삼아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서부터 추미애의 경기도지사 도전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녀가 왜 하려고 했는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여정과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장을 제가 도전했던 것도 당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고요. 이것을 내 손으로 말로만 탄핵한다 이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한번 끝장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강한 결심 아래에 내가 의장 돼서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네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냐 그런 차원의 진로 선택이 아니었다 아니고, 나는 그때. 네네. 그리고 그때 그 나의 무엇보다- 임무가 그거라고 생각했다. 그 무엇보다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응징하는 낸시 펠로시의 퍼포먼스처럼 찢어버리듯이. 네네. 제가 국민들한테 좀 힘을 주고 그 국회에서나마 국민을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좀 그 상징의 자리였던 것인데 그것도 다 윤석열도 이제 내란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 그래서 국회의장을 내가 할 네. 그렇구나. 저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통상의 문법하고는 다른 선택이네요. 그 과제를 보고 하는 것이죠. 시대 과제를 보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 그게 무슨 높낮이 이거 제 기준이 아니고요. 그 시대 과제가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는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이니까 그걸 제 손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운명이고 시대 과제다. 네. 원래 이제 네. 그 짬밥이 아니셨는데 법사위원장을 할 짬밥이 아니셨는데 국회의장을 할 짬밥인데 다시 와가지고 법사위원장을 하신 네. 거라. 그건 중요한 법사위원장으로 같은 네, 건 그건 정말 중요하지 잘 선택하죠. 않았어요. 그건 진짜 저한테는.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운명적으로 직감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네. 하기 싫으셨죠 처음에는. 네, 그랬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한테 그런 책무를 누가 감히 줄 수 있지?
그건 나만이 결정하는 건데 이게 독배가 될 수 있어 하는. 왜 받아들였어요? 정말 저는 이거 저 아니면 못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나가고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정말 저한테 솔직하게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할 거야, 물러설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왜 경기도지사가 지금 추미애 과제가 된 겁니까?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국회의장도 이제 그렇게 됐고요.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좀 엔돌핀이 좀 돌아야 되잖아요. 네. 어쩌면 저한테 그렇지. 마지막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해. 그 뜻했던 의장도 되지 않아서 윤석열을 척결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자리에 내가 국민의 어떤 든든한 깃발도 못 대. 그러면 내 정치 30년이 이게 좀 허무하지 않아 하는 굉장히 그 허무함, 상실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못 올라서 뭐 그게 내가 나야 되고 나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 상실감이 한 2달 동안 굉장히 심각한 그 우울증 비슷하게 저를 덮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면서 마치 건축가가 자기 마음에 드는 뭐 그게 요란하거나 웅장하지 않아도 정말 자기가 그 작품을 보고 전율할 수 있는 뭔가를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검찰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안 따라주면 다 이렇게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렇죠, 거였어요. 그렇죠. 그 제가 결심할 당시는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경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결심하신 거구나. 여름에. 그래서 나도 뭔가 잡히던 뭐를 내가 한번 남겨보고 싶다. 그래서 성취감을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내가 네. 30년의 있게. 정치 경력을 네. 가지고 네. 방점을 찍고 마무리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행정의 길을 가보고 싶다. 네.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죠. 굉장히 쉬운- 솔직한 답변이다 이거. 네, 쉬운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건축물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겁게 봐요. 그거 보면 힐링이 돼요. 저 사람은 저걸 만들고 설계하고 하나하나 경기도에 가면 건물 서겠다 이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굉장히 행복하겠구나. 어. 그것처럼 그런 그 어떤 작품 성과 이런 걸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시대 과제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해 본인이 할 수밖에 없기에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추미애 의원. 그녀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그 깊은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